네, PD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유튜브 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최근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? 요즘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피해 게임 또 나와가지고 봤습니다. 네. 원래 이분에서 엄청난 분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죠. 그 평범한 사람이 장난은 아니시던데 그분들은. 장난. 네, 거의 뭐 뇌 돌아가는 게 거의 IQ 한 190이신 것 같은데.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. 뭐가요?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. 네. 근데 나머지 사람 다 이해했어. 왜 이해 못하셨나요? 이해가 안 돼요. 그럼 지금 끝까지 살아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모르겠네요. 네, 그거는 뭐. 네, 스포하면 안 되니까. 네, 보시면 되고. 네, 근데 그럼 이제 근황이 이제 또 뭐 하면서 지내세요? 뭐 했고 또 뭐 유튜브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 이제 뭐 비즈니스 PT라고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비즈니스 PT 수강생입니다. 네. 근데 빡세긴 하더라고요. 빡세죠. 네. 네. 왜냐면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분들한테 모든 거 다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굳이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다 설명을 넣어야 돼요.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. 그래요? 이렇게까지 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없을 것 같아요. 만족도는 엄청 높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요즘에 이제 PD님 같은 경우 쇼츠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는데 네네. 그 쇼츠에 있는 그 내용들은 어디서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나요?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. 그런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목표를 둡니다. 네. 목표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현상을 찾고 그 다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 아이디어를 넣는 거죠. 이거 12강에 나왔던 것 같은데. 맞죠? 12강에서 세 번째 강에 있습니다. 네. 거의 근데 그쵸. 사실 유튜브에 하는 방식이나 뭐 인스타 하는 방식이나 다 똑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금 이게 컵이 스타벅스 컵인데 스타벅스 컵 얘기하는 걸 좋아해. 네.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 주제로 만들어야겠다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공감되는 사례.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면은 그냥 다 헛소리가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내 타겟층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찾는 거죠. 어떻게 찾아요? 경험적으로 찾을 때도 있고 검색을 해볼 때도 있고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 그러면 스타벅스를 찾아본 다음에 거기에 남겨져 있는 댓글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찾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 그 열매를 똑 따먹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.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공감되는 걸 찾으려면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스타벅스라 그러면 스타벅스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보거나 내가 스타벅스 가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 스타벅스 관련된 거 어떤 배민 후기를 본다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그 방법론보다 어떻게 공감을 찾을까를 내가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PD님 스스로 찾으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물어보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다 거예요? 합니다. 다. 다 해요. 네.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.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그런지 쇼츠나 이런 거 보면 조회수가 보통 등락이 심한데 PD님 거는 계속 잘 나오더라고요. 그죠. 저희 직원들도 많이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확실히 공감을 잘 끄니까 끝까지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훌륭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유튜브 요즘에 포화 시장이란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. 끝물이다. 너무 사람들 많이 한다. 그게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런데 이제 PD님 생각에는 앞으로 유튜브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이게 제 단점인데 전망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하는 거죠. 지금 시점을 좀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시점에 유튜브 시장은 좀 어떤가요? 지금 좋죠. 지금 유튜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. 벌고 있죠. 근데 사람들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럼 뭐 초능력이 있어서 그 전으로 가던가. 답이 없죠. 답이 없어요. 그냥 하는 거 말고. 저는 답이 없는 고민을 하는 거 싫어해요. 그래서 전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할 거 한다. 그냥 내 할 거 해야지. 뭐 그 상황에서 그냥 내 할 거 하는 거지. 어른이 누군가한테 뭐 할지 말지 물어보면 또 웃긴 일이니까. 그죠. 그 사실 다 마음속에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죠. 그죠. 그거 그냥 똑같이 얘기해주면 좋은 거고, 안 하면 나쁜 놈인 거고, 그냥 그거예요. 그냥 자기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. 그거를 굳이 설득하려고 그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, 들을 사람들이랑 가면은 또 좋은 사람 되는 거고, 그런 거죠. 그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게 제일. 제일 좋아요.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.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. 저도 앞으로 그거 활용해야 되겠네요.
네,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. 그럼 피디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서 엄청나게 이제 재테크나 이런 돈 버는데 열풍을 만들어 주셨잖아요. 아, 네. 근데 거기 보고 이제 돈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네. 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작할 때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만약 하려 그러면은 네. 시작하잖아요. 네. 시작하잖아요. 그 시작하면은 마음에 이런 게 엄청 쏟아져요. 어떤 마음이냐면 아씨 이러니까 안 되지. 아까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나 너무 늦으니까 안 되지.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. 아 나는 자금이 없으니까 안 되지. 나는 지방에 사니까 안 되지.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안 되지. 나는 뭐 그 생각하면은 끝없이 많잖아요. 많죠. 근데 그거에 방향만 바꿔도 되거든요.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요 문제를 넘어설까로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다 맞닥뜨리는 거 똑같아요. 사람들이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운이 나쁘고 뭐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사람 인생은요 거의 제가 많은 분들을 얘기를 해보는데 엄청 특이한 일이 잘 안 발생해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인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있죠. 네, 그러면은 나이가 많다면 나이가 많은 거를 인정을 하고 일단 나 나이 많아 불리해.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? 그럼 그걸로 바꾸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그만둬야 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. 오늘 못하는 이유도 너무 많아요.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뭔가를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승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겠다. 어떤 사람은 나 이번에 대입에 엄청 그거 해야겠다. 아니면 뭐 남편과 관계를 개선해봐야겠다. 뭐 하고 싶어하는 목표는 엄청나게 머릿속에 이제 막연하게 많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. 하려고 하는 순간 안 되는 이유랑 무조건 만나요. 있죠. 그 당시에 바로 만나요.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안 되는 이유를 빠바박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씨 그냥 안 해야겠다. 맞아요. 다음에 이게 괜찮아지면 해야겠다. 이렇게 되잖아요. 거기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. 이게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. 그게 생각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. 제가 주원규가 비호감이야. 생긴 게.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비호감이니까 나는 유튜브 하지 말아야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일단 비호감으로 생긴 걸 인정을 해요. 그 다음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. 그 다음에 뭐냐면 비호감인 사람이라면은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비호감.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인정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. 충분히 이해됐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엄청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럼 가난한 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시작하는 거네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딱 할 때 내가 비호감을 생겼는데 예를 들면 호감인 척하고 하면 안 돼요. 사람들 알죠. 다 알아요. 어차피 그거 다 나중에 그 다음에 나만 계속 상처받아.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랑 현실이랑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. 근데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고 아까 표현했으니까 가난하다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월에 버는 기초적인 소득이 내가 기초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보다 적은 상태야.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상적인 문제를 좀 명확하게 바꿔야 돼. 그 다음에 명확하게 바꾼 다음에 그렇다면은 일단 나는 남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.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게 되게 단순한 답이에요.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생활비를 더 내리거나 버는 돈을 늘리거나 이 두 개구나. 맞아요. 그럼 버는 돈을 늘리려면은 생활비를 줄이려면 이런 게 있고 버는 돈을 늘리려면은 내가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뭔가 재테크 수입을 올리거나 뭐 이런 다양한 옵션이 있구나.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? 요거부터 찾는 거예요. 당장 할 수 있는 거. 근데 이렇게까지 사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가난하네 어떻게 돈 벌지 이 정도만 생각하지.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. 잘. 그냥 생각만 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. 여러분 안에 답이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그냥 생각만 하면. 근데 문제 뭐냐면 피해 게임 이런 거는 생각할 시간을 안 줘. 여러분들은 피해 게임에 나가지 않았잖아요. 우리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봐요. 그럼 막 90분, 몇 분 막 이런 제한을 두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실제 현실 세계는 그거 없어요. 무제한이야. 그 무제한의 자유를 내가 생각을 해야 돼. 내가 생각하는데 무제한이구나. 이거는 누구도 나를 해방할 수 없구나.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유 있게 생각해 봐야겠다. 어차피 나 지금 할 거 없는데.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생각의 해상도를 높여야 돼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픽셀이 많아지면은 해상도가 높아지잖아요.
어떤 사람은 되게 그 난시인 상태처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뭉뚱뭉뚱.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더 하면 더 명확해지는구나라는 거를 시도를 안 해본 거죠. 네, 더 생각한다는 거를. 근데 그냥 저는 그거를 하는 거를 좀 권장하는 편이고,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영상에도 올렸는데, 전 생각하는 요일을 따로 둔다.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시간도 따로 둬요. 그게 뭐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생각이 돌아.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와,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디어를 디벨롭하지? 정말 똑똑한 사람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. 이번에 서바이벌 나가가지고도 제가 겪은 건데,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, 작가님이.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저 없어요. 말을 안 해요. 네. 생각만 하니까. 네. 근데 생각하는 것도 느려. 네. 그래서 저는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. 화면에도 쓸 게 없어요. 할부로 한다는 거 그거 하나 나왔던데. 고맙습니다. 왜 부르신 거예요? 그러면 네. 생각하는 주간을 둔다라고 옛날에 영상에 말씀하셨는데, 네. 지금도 생각하는 주간을 따로 두세요? 생각하는 날짜를 둬요. 아. 네. 저 생각하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해요. 쓰면서. 해야 될 거. 아니, 생각난 거. 내 생각이 네. 10초만 지나가도 생각이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생각을 계속 써요. 아, 이렇지. 생각해서 온 단계까지는 써야 돼.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할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. 뭐냐면은, 암산 잘하세요? 암산은 할 수 있죠. 저 암산 진짜 못하거든요. 아. 네, 그래가지고, 이거 자꾸 핏게임 얘기만 하게 되는데. 해도 됩니다. 네, 해도 돼요? 네. 네, 거기서 제가 암산을 겁내 못하거든요. 거기는 이걸 쓸 걸 안 줘요. 머릿속에 다 써야 돼. 아, 맞아요. 이게 못해요. 네, 아무것도 못 쓰게 해요. 네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요. 가만히 네. 그래서 이게 쓸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만 계속 들고, 그만큼 이제 생각을 어디까지 했으면 그 앞에 생각을 다 까먹잖아요. 그래서 써놔야 되거든. 네, 그래서 저도 쓰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그냥 여유롭게 갖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때는 그 어떤 방해물도 없고 그냥 생각만 거의 하시는 거죠. 네. 그래서 딱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실행하는 구간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생각을 다시 안 봐요.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퀄리티 생각을 이미 했으니까. 네. 그 다음에 그냥 실행만 하는 거예요. 아, 그걸 할지 말지 고민 안 하고 그냥 적었으면 하는 거네요. 네, 적었으면. 와. 네.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좀 추진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네, 하기 싫어도 해요, 그냥. 내가 생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. 네. 왜냐면 내가 낸 최고의 답이 이거였기 때문에. 네. 지금 생각해봤자 뭐.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, 흑수저들이 네. 막 부자 되고 싶어서 막 네. 책 추천해달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. 네. 혹시 PD님이 그래도 돈을 버는데 이 책 정도는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? 저는 사람마다 추천받아야 되는 책이 다르다 생각해요. 사실 옛날에 그런 서비스 생각했거든요. 네. 책 처방전 주는. 와. 근데 이거 해놓고 돈 받으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, 네. 이게 이런 게 있어요. 내 문제가 아닌 것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. 내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요. 맞아요. 100% 공감합니다. 네. 그게 그 차이가 엄청 심해요.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좀 이해하기 쉽게, 예를 들어서 드라마 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. 근데 내가 안 보는 드라마 얘기를 해. 관심 있어요? 없어요. 근데 내가 보는 드라마 최종화 막 얘기해. 네. 그 다음에 이번에 떡밥 막 얘기하고 네. 막 이러면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얘기뿐만 아니라 책이라는 거는 결국에 저자와의 대화거든요. 근데 저자와의 대화인데 더 심한 거, 더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의견을 말을 못해. 그렇죠. 그죠? 네, 읽는 게 끝이에요. 일방적으로 듣는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그냥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이런 거 추천해달라고도 안 하고, 사실 책 안 읽는 분들이 이런 거 추천해달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도 추천해도 읽지도 않아요. 읽지도 않죠. 네, 그냥. 그래서 뭐냐면 내 문제와 연관이 있으면 이케아 의자 조립하는 것도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됐지? 이거 뒤집어진 그림인가? 막 이러면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문제랑 바로 연관이 되면. 네. 세탁기 사용 설명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세탁기 사용 설명서 그냥 주고 암기 문제 내보세요. 안 그럼 뭐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 책을 읽을 때 나한테 도움되는 책을 찾기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는 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하는 거.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해상도 높게 어떤 문제인지 생각하는 거. 그러면 그 문제를 답을 갖고 있는 책을 검색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. 근데 읽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야. 그래도 좀 읽어보는 게 일단은 좋은데 거기서도 안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답과 일치하는 것까지 계속 찾아야죠. 아. 네.
근데 책을 추천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자기 문제가 아니면 안 읽어, 안 읽어. 아무리 추천해줘도 모르니까. 안 읽어요. 그리고 그 PD님은 지금 그래도 꽤 유튜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겪으셨을 텐데 유튜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신가요? 뭐 나락 갔을 때 제일 힘들었죠. 아무래도 그때 뭐 사업도 다 전부 다 접고 환불도 뭐 거의 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세무조사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건물도 하나 팔았어요. 그때 제일 힘들었죠.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그냥 했어요. 뭐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다 접었으니까 시간표가 다 비어 있잖아요. 거기다가 지금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지?를 생각해서 그 시간표에다 다 넣었어요. 유의미한 거를. 그래서 시간표를 다 채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게 다 채워진 다음에는 그대로 하는 거죠. 그냥 생각한 건데 그대로 그냥. 왜냐면 고민해서 내가 시간표 채웠으니까.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셨어요? 시선을 신경 쓰죠. 시선이 신경 쓰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런 것도 생각하는 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? 내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?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앞에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? 그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. 그 다음 다 해요. 근데 넣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 주에 수정 안 하고 그대로 가고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다음 주에 수정하면 되는 거고. 거의 컴퓨터시네요.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. 왜냐면 제가 되게 감정적이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유지가 안 돼요. 안 감정적이실 것 같은데 또 감정적이시네요. 엄청 심해요. 기복도 심하고. 그래서 일부러 생각, 행동 이렇게 딱 이분화시켜서 행동할 때 생각 못 하게끔. 그 개인한테 그래도 좀 뭔가 감정적일 때 그 감정을 또 해소하고 이렇게 분출해야지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거는 주말에. 아니 그럼 뭐 다 달라. 월화수목금토일 다 개인이 자아가 조금씩 달라지.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냥 좌절은 주말에 하자. 근데 주말에 좌절할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때 되면 괜찮아지거든요. 차분하면. 조금만 미뤄도 나중에 괜찮아져요. 진짜 맞네요. 그때 화 안 내고 그때 감정 소비 안 해도 되니까. 어차피 다음날 그냥 까먹을 거니까. 그때 저의 화를 받아주는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. 진짜요? 지금 밖에 있는 친구. 그 정도 듣는 분이에요?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간수죠. 그러니까 저를 방에 가둬놓고. 진짜 다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행동하시네요.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세이렌 아세요? 몰라요. 세이렌이라고 이렇게 선원들을 유혹하는 노래를 부르는 바다의 괴물인데 근데 그 세이렌에게 홀리지 않기 위해서 세이렌 근처에 갔을 때 그 배에다가 자기 귀랑 이거 막고 배에다 묶어놨어. 어디서 크림에서 본 것 같아요.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데서. 그런 거죠. 그냥 가자. 머릿속에 세이렌한테 안 홀리는 거예요. 그때는. 난 세이렌한테 홀리는 거는 주말에 홀리자. 아니면 뭐 그거 내가 정한 요일에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 PD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심히 하는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? 심히 하는 고민? 네. 그거 같아요. 지금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? 그거 옛날부터 고민하지 않으셨나요? 맞아요. 옛날 유튜브 신사임당 할 때부터 대체자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대안이 잘 안 나오나요? 엔간히 되면은 이제 나가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. 그러면 지금은 이제 PD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체라는 게 어떤 역할인가요? 모든 면에서. 그럼 대체되면 뭐 하실 거예요? 대체되면 그때 생각해봐야죠. 그럼 또 새로운 일 하고 또 힘들면 또 대체하고 계속 새로운 일 또 하실 거 아니에요? 몰라요. 그때 가봐야 알죠. 전망도 안 하시고 미래도 모르시고 그냥 지금 달리자. 지금 일단. 그러면 PD님 그 앞으로의 목표나 이런 것들 좀 있으세요? 그래도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저는 이제 사실상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. 그냥 하루살이. 저는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해요. 보너스 게임이다. 사실 제가 옛날에 이런 거 올렸어요. 옛날 제 영상에 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한 60억 정도가 필요하고 2018년, 19년 막 이때 올렸던 영상 같아. 거기에 내 대에서 하는 거는 포기했다 나는. 내 세대에는 난 그냥 열심히 사는 거를 정했고 그 다음에 내 자녀 세대에 이루든지 일단 나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거기까지라는 게 경제적 자유예요?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제가 막 목표가 월에 5천 벌고 막 이런 거였어요. 5천씩 번다 그래도 생활비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 쓴다 그러면 4천이잖아요. 그쵸? 그쵸. 그러면 연애 저축해도 그게 뭐 한 4억? 네.
그렇죠? 5억 정도 되죠. 뭐 5억 정도, 4, 5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60억 가려면은 12년. 12년 필요하죠. 네. 암산 잘하시네요.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가 안 돼요. 제가 어떻게 그 피해 게임 나가셔서 네? 힘들어요. 엄청 힘들었어요. 12년이잖아요. 네. 근데 12년 동안 내가 이 페이스를 유지할 거라는 자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잖아요. 다 달성하셨잖아요. 이미 과거에. 달성됐어요. 예, 그러면, 달성이 됐어요. 그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데도 안 누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제가 계획을 그때 그렇게 세웠거든요. 50세까지는 최선을 다한다. 아직 50세가 안 됐잖아요. 50세 정도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나스닥 상장한다 마냐 해서 또 60세까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? 50세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접을 거예요. 접고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그 다음에 그때 생각해봐야죠. 그때 정한 걸로 또 그렇게 가야지. 그때 정한 걸로 가야죠. 그때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, 제가 옛날에 한 50세까지 저의 목표를 정하면서, 원래 40대였는데 40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네. 네. 50으로 바꿨거든요. 네. 10년 유예시켰네요. 10년 더 밀었는데. 제가 그때 그런 거를 썼었어요. 발전의 정체에 저항한다. 이게 그릿이라는 책에 나온 그거거든요. 네. 나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다. 이 두 개. 와, 약간 멋있는데요.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셨으니까. 그렇게 해보는 거죠, 뭐. 그 뭐. 50세 됐을 때 은퇴 안 하시고 계속 유튜브 하고 계실 것 그건 같은데. 모르죠. 모르는 거예요. 네. 네. 진짜 부산 지점, 대구 지점 해가지고 막 특강하시고. 모르는 거예요. 그거 모르는 거예요. 그 20대 직장인이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, 네. 이런 분들이 이제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물어봤어요. 뭐라고 답변해 줄 수 있으실까요? 사실은 웬만한 질문은요,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. 첫 번째, 직장인입니다. 네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습니다. 20대 직장인은 원래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. 그쵸? 그럴 수밖에 없죠. 네,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,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. 두 가지가, 돈을 모은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버는 돈이 많거나, 그러니까 어쨌거나 버는 돈보다 생활비가 적어야지 돈이 모일 거 아니에요.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떤 판매의 기술을 익혀서 판매를 한다거나, 아니면 내가 어떤 투자의 기술을 익혀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, 이런 게 있는데,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누구한테 빚을 지거나 투자를 받거나, 상황마다 다 다르죠. 사람마다 다 다르고. 근데 그게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,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,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을 해봤냐는 거예요.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별로 고민을 진지하게 안 해요.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은데. 유튜브나 보자. 그런 거죠. 네. 근데 진짜 퀄리티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. 네. PD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무엇인가요?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게 됐을 때도 내 삶의 질 있잖아요. 그거에 변함이 없는 거. 그러면 PD님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거예요? 안 이루신 거예요? 저도 이렇죠.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거죠? 제가 아까 전에 보너스 게임이라고 한 이유도 사실 그때 생각했던 거가 달성되고,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과감해지기로 생각을 했던 거죠.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네. 굶어 죽을 일 없다. 어차피 이거 하면은 번 거 뭐 그걸로 먹고 살지 뭐. 테슬라 그 창업주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던데. 진짜요? 예, 자기가 일론 머스크가? 일론 머스크가 자기 최악의 상황이 뭐가 됐을 때 하루에 1.5달러 정도면 될 것 같다. 곱하기 30을 하니까 45달러. 내가 45달러는 먹고 살지 않겠냐? 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. 45달러는 더. 그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냥 젊은 시절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감하게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버신 돈이 그래도 뭐 공식적으로는 100억 이상 되셨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다 중요하죠. 근데 돈 버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거. 제일 핵심 뭐예요? 한 문장. 핵심 한 문장 제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예요? 살 사람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해오는 거.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. 살 사람이 원하는 가격. 나 얼마 하면 살 거야.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? 있죠. 다 있죠. 내가 구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야 된다. 약간 쇼핑몰 개념인 것 같은데요?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고, 네. 부동산도 마찬가지죠. 부동산도 이 정도 아파트면 이 정도 경제 상황에 이 정도는 팔리는구나. 그럼 나 그거보다 싸게 구해오면. 다 되네. 네, 주식도 마찬가지죠. 이 상황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구나. 나 그거보다 싸게 구하면. 이게 제어 아니라 서비스도 가능하네요.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.
아, 시장가를 알고 시장가보다 내가 싸게만 구할 수 있으면 시장가에 팔아도 돈이 되네요. 소비자가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소비자가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. 이걸 어떻게 알아봐요? 첫 번째는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, 예를 들면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의 경쟁 상대가, 사람들은 건물, 뭐 아파트 이런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모든 금융자산이거든요. 건물은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은퇴하고 뭐 이래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. 그러면 내가 어떤 은퇴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사겠구나. 내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이 사람 상황이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증권사에서도 막 상품 소개가 올 거고 이걸 봤을 때 횡재라고 느끼겠구나. 그 가격이라는 거는 나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경쟁 상품, 그러니까 대안 상품들 있잖아요. 대안 상품들을 봤을 때 이걸 보면 와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내가 사야겠다 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그게 맞는 답이 되는가. 와, 이걸만 깨달아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시장 조사를 하는 게 만약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고 하면 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나요? 어떤? 사람들이,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 가격대를. 그러니까 대안 상품을 보면 돼. 왜냐면 그 상품이 예를 들어 없다면 대안 상품들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. 비슷한. 네, 대안 상품들.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잖아요. 있죠. 뭐 음료수도 있고, 뭐 탄산수도 있고. 그런 다양한 것을 봤을 때 이걸 보면은 와 대박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.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거 있잖아요. 내가 팔려는 거에 대안 상품들을 봤을 때 대안 상품들이 있잖아요. 있죠, 당연히.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대안 비슷한 거 다 있으니까. 왜냐면 인간의 욕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으로 상품이 다양한 거지. 그 욕구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욕구 몇 개 안 돼요. 네, 맞아요. 그러면 그 중에 대안 상품들을 결국에 가격대별로 다 있어요. 그렇다면은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는데 와 베스트다. 이걸 어떻게 느끼게 해줄 것이냐. 그거보다 난 싸게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.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싸게 가져올까.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PD님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면 실제로 행복한가요?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안달이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돈 뒤에는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막상 이루어 보시니까 실제로 돈이 주는 행복감이 있을까요? 저는 그런 게 생각해요. 돈이 있으면 유연성이 생겨요.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. 자, 아까 전에 돈을 버는 거 얘기했잖아요. 남이 지불할 가격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. 돈이 생기면 그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인생의 대부분이 그 고민인데 그 부분 해결되는 거예요. 남이 지불할 가격을 생각을 해요.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? 아니죠. 난 노동력을 파는 거니까. 맞아요.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불할 가격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. 맞네요.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것인가. 결국에 그 싸움이에요. 이게 왜냐면 자본주의래 가지고. 그거에서 자유로워진다. 자본주의랑 상관없어진다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. 내가 원하는 거 웬만큼. 그래도 엔간히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쵸. 계속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도 있겠죠.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.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, 예를 들어서 광속으로 내가 달린다. 이거 돈이 얼마 있어야지. 돈이랑 상관없는 거예요.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 법칙이 허락하는,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이 허락하는 안에서, 그 안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. 근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. 어떤 상황마다 내 욕구는 계속 바뀌어요. 너 전에 이거 좋다 그랬는데 왜 지금 이거 좋아? 그땐 그때고 지금이지. 사실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사람마다 원하는 거 계속 바뀌어요. 행복의 조건도 계속 바뀌어요. 근데 그거에 가장 유연한 거, 최적화는 아니지만 가장 유연한 게 뭐예요? 돈이죠. 우리가 어릴 때 그 배우잖아요.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. 그 PD님이 그러면 언제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? 지금 기준으로. 과거의 기준이나 지금 기준으로 이거 할 때 난 행복하더라. 저요? 저는 뭐 일주일을 잘 살아냈을 때. 그때 행복감이 잘 살았다라는 기준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. 일주일 동안 내가 뭔가 세웠던 플랜대로 내가 다 해냈을 때. 그때 와 진짜, 왜냐면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위로 잡거든요. 플랜을. 와 씨 내가 이거 했다고? 와 미쳤네.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럴 때. 아니면은 뭐 성과가 있을 때 성과를 좀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. 아니면 뭐 저희 애가 야구 하거든요. 되게 야구했던 거 자랑할 때 나한테 그거 들을 때. 아니면은 운동하고 나서
진짜 하루가 빡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갈 때, 그러고 나서 집에 왔을 때 몸 펌핑된 상태. 펌핑이랑 관계없이 이제 그게 아니라 그 하루가 힘들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을 하러 갔어. 제가 피드 잘못 잡았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또 뭐 집이 평화롭고.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게 되게 순간순간에 있고 뭔가 이렇게 지속적인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. 순간적이래가지고. 그럼 피디님은 인생 살면서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. 스트레스 받을 때 나름대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? 해결하시는 저는 거세요? 스트레스를 선택하는 거 있어요. 뭐냐면 이게 내가 가려고 그러는 방향성이랑 맞아.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향을 바꿔요. 근데 이게 내가 가려는 방향이랑 관계없는 스트레스야. 그럼 그냥 회피해요. 그냥 버려요. 근데 버리고 싶어도 그게 버려지진 않잖아요. 머릿속에 있으니까. 그 생각들이.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횡령을 하더니 아니면 정말 믿었던 스트레스죠. 진짜 믿었던 직원인데 갑자기 나간대요.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대체자가 없어요.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가는 방향이랑 일치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막을 수 있는가? 그거를 고민하는 거죠. 어차피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해요, 사람은. 이걸로 네모 그리면서 이거 세모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, 그죠? 아주 단순 작업인데도 뇌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못 해요.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그 스트레스 잊을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. 뇌가 비워져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거의 그 부처님이 수도승 뇌를 비우는 훈련을 하잖아요. 그쵸.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. 무념무상은 어떤 경지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? 못하죠, 일반. 못합니다. 우리가 그 헤어진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. 채워 넣으면 잊어져요. 근데 안 채우고 잊으려고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이게 스트레스면은 그게 나랑 방향성이 맞는 문제다. 그러면은 나랑 방향성이 앞으로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이 스트레스가 잊어져요. 근데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예요. 이거 스트레스가 있어요. 그러면은 방향성이 맞는 거를 고민을 하면은 얘가 잊어져요. 와. 어차피 동시에 두 가지,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동시에 두 가지 못하니까. 완전 꿀팁인데요.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. 동시에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작업 전환이 엄청 빠른 사람들이 있대요. 근데 저는 다행히도 그게 되게 안 빨라요. 그러니까 집중하는 순간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 다시 그렇게 되는데 오래 걸려요. 그래서 한번 하면 그냥 계속 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동시에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나마 나으신 편이네요. 네, 그렇게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해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한다. 생각으로 생각을 잃는다. 그 주식, 부동산 같은 거 피디님 또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싶은데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기 힘들잖아요. 이런 분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부동산, 주식 잘 하시니까. 하지 마요. 모르면 그냥 좀 하지 마세요. 모르는데 왜 해? 안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. 문제는. 뭔지 몰라요. 그럼 아는 건 뭐예요? 아는 것도 몰라. 그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.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을 안다.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파는 사람이 돼야지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. 그쵸. 저는 주식을 잘 못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저는 주식은 그냥 뭐 이런 대표 지수밖에 안 사요. 그것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. 근데 예를 들면 부동산도 이 건물을 사는 가격, 사는 사람의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. 팔리는 가격이 있어요. 그 조건들이 있고 이 건물 30억짜리가 팔렸어요.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도 30억에 팔린다는 그건 없어요. 예를 들어 땅도 다르고 월세도 다르고 입지도 다를 거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는 가격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투자하면 안 된다. 얼마에 팔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냥 쇼핑몰로 생각하면 되게 쉽죠. 만약에 이거 컵이 있어요. 컵 한 개에 10,000원에 10,000개 사왔어. 그럼 그거 잘 산 거예요? 못 산 거예요? 모르지, 얼마 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 모르는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. 와, 근데 진짜 명확하네요. 어포더블한 가격이 얼마냐? 파는 가격도 모르면서 사게 되면 결국은 팔지 못하겠네요. 병신. 아니, 쇼핑몰
확 와닿네. 그렇지 않아요? 네. 근데 이거 예를 들어 시장에서 2만 원에 팔려. 그럼 내가 돈 넣어가지고 사와야지. 네. 그렇지 않아요? 이게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돈 벌고 모든 공식이 이거네요. 네. 네. 가격, 난 그보다 싸게 갖고 온다. 주식, 부동산, 쇼핑몰 다 적용이 되네요. 네.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 아구가 맞아지네. 네.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단 싼지 비싼지를 몰라.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알아야지 이게 싼지 비싼지 알잖아요. 예를 들어서 1,000원이 있어요. 현금 1,000원. 900원에 팔아요. 사야 돼요, 안 사야 돼요? 900원 당연히 사야죠. 무조건 사야죠. 네. 있는 대로 사야죠. 그쵸. 전 재산 사야죠. 네. 대출받아 사야죠. 네. 1,000원인데 네. 900원에 팔면 네. 그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서 부탄 돈이 있다고 해볼게요. 화폐를 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. 10만 부탄 돈을 4만 원에 팔아요. 모르죠. 이거 사야 되는 거야. 몰라요. 모른다는 거야.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는 그게 비싼지 싼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. 맞네요. 근데 그거를 알 생각을 안 하고 네. 지금 살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.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직 안 해야 되네요. 안 해야 돼요.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요.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. 내가 알 때까지. 네. 얼마가 맞는 가격인지. 감사합니다. 오늘 촬영하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? 오랜만에 이렇게 다른 채널 나오니까 또 네. 재밌고 네.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고. 네,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요즘 제 유튜브 지금 핫해져가지고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하여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알겠습니다.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